당신이 정말 열심히 노력할수록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노력할수록 뭔가를 이룰수록 행복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끝없는 터널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노력이 때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 역설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걸 손에 넣었는데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 곧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죠. 이 끝없는 추격전에 대해 선불교 사상을 서양에 널리 알린 작가 앨런 와츠는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은 늘 도착과 동시에 사라진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나 만족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으며 달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면 행복은 이미 다음 목표 저 너머로 이동해 있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쫓는 행복은 도착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도 행복은 언제나 한 발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쾌락의 쳇바퀴라 부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이 오르면, 결혼하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 기쁨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상태에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새 차를 샀을 때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한 달 후에는 그저 일상적인 이동수단이 됩니다. 승진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은 행복하지만 곧 그 자리가 주는 스트레스와 책임만 남게 되죠. 이것이 바로 적응의 심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취지향적 자아를 발달시켜 왔어요. 이 자아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건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이렇게 우리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다음 목표를 향해 또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능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만성적 결핍 상태에 놓입니다. 오늘 가진 것은 어제의 목표였는데 오늘은 그것이 당연해지고 내일에 더 큰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루틴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늘 미래에 있고 지금은 늘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도착하지 못할 목적지를 향해 끝없이 달리는 여행자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건 진짜 행복인가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지금의 삶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느껴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끝없는 결핍의 루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쫓아가는 그 패턴을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세워둔 그 목표, 그 조건들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들이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역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장 불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 역설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 둡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줘야, 자녀가 잘 되어야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조건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행복 전체가 무너집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배우자의 차갑게 느껴지는 표정 하나에 밤을 뜬 눈으로 새우게 되죠. 자녀의 성적표 하나에 나의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 위험한 의존성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곧 우리의 약점이 된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에 의지하지만 바로 그 의지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에게 맡기는 순간 나는 그의 기분과 선택에 종속되는 거예요. 행복이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 달려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사소한 변화에도 끊임없이 무너지는 약자가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투사된 자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외부 대상에 투사합니다. 내 아이가 명문대에 가야 내가 좋은 부모다. 내 배우자가 성공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내가 유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이 투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이 더 이상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부 대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아이는 자기 길을 가고 배우자는 자기 감정이 있고 프로젝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애쓰면서 관계는 피곤해지고 소통은 단절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돼? 라는 분노와 내가 충분하지 않은가? 라는 자기 의심 사이를 오갑니다. 이 투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더 이상 우리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사소한 행동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재확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 사랑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런 질문들이 관계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구의 표정에 달려 있나요? 행복의 무게를 타인에게 맡긴다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평온하죠.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많은 사람이 행복을 결과나 보상으로 봅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 그래서 불행한 일이 닥치면 행복은 끝이라고 단정하죠. 이것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밀 샤르티에는 이 오해를 뒤집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행복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비교로, 만족 없는 욕망으로, 조건부 기대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미래의 목표로 착각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심리학은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을 봅시다. 결핍 루틴과 조건의 역설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지금 가진 모습과 상황 그대로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수용의 핵심입니다. 불행은 주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나는 이래야 하는데 현실은 이렇지 못해. 이 괴리가 끊임없는 자책과 불만을 만들어내죠. 자기 수용은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간극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실패한 나, 부족한 나를 판단 없이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더 이상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행복을 외부에 조건화하는 패턴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무조건적 행복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유연성이 목표하는 바예요.
심리적 유연성이란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당신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심리적 유연성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불안하면 안 돼. 나는 자신감 있어야 해. 이 불안을 없애야 해. 그리고 불안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소진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유연성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 불안하지만 중요한 순간이니까 당연해. 그렇지만 내가 준비한 것을 다 보여줄 수 있어. 이렇듯 불안을 안고 가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감정 수용이죠. 하지만 그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가치에 따른 행동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리적 유연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행복의 핵심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완전해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 불완전한 나를 수용하기로 선택하는 것,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 이런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는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이미 행복이 시작되고 있나요? 이제 이 통찰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결핍 목록을 감사 목록으로 전환하는 연습입니다.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현재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는 집착하는 목표 3가지를 적어봅니다. 더 높은 연봉, 완벽한 몸매,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밑에 이미 가진 것 3가지를 적어봅니다. 건강하게 작동하는 신체, 매일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등등이요. 이것은 단순한 감사일기가 아닙니다. 시선의 전환 훈련입니다. 우리의 뇌는 습관적으로 없는 것을 찾도록 훈련되어 있어요. 이 연습은 의식적으로 이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이 목록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들이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인지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집착을 완화하는 호흡 연습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나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이것만 손에 넣으면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요. 그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단순한 호흡이 아니라 복부 전체를 깊숙이 확장시키는 복식 호흡입니다. 천천히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것을 5회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감정적 갈망의 폭주를 진정시킵니다. 생리적으로 진정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여기도 괜찮구나. 이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감정적 갈망이 아닌 현재의 존재에 집중하는 연습이죠. 마지막으로 존재적 행복을 선언하는 연습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문구를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더 가지려는 마음 대신 이미 충분한 나로서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의도의 선언입니다. 매일 이 문구를 반복하면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버리고 만족의 주권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이 3가지 실천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갖기 위한 노력의 역설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도 행복이 멀어지는 이유는 행복을 결과로 봤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조건에 걸어뒀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없이 결핍을 느끼고 외부에 의존하며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길을 봅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금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기성품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더 나은 상황? 더 많은 성취? 더 큰 인정?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존재하는 평온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행복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멀리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멈춰서서 돌아보세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을, 당신이 이미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성찰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